안녕하세요. 워치탐닉입니다. 시계를 보는데 눈이 침침하셨다고요? 고만고만한 디자인의 다이버 시계가 식상하시다고요? 셀럽이 차는 시계에 관심 있는데 너무 비싸다고요? 그 모든 걸 상쇄하는 진짜 다이버 시계가 여기 있습니다. 시티즌사의 오르카 프로마스터 다이브 BN0231입니다. 단종된 오르카가 다시 출시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재출시되었으니 1년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 이베이를 통해서 40만원 이하에 구매했습니다. 이 제품을 알게 된 것은 제가 좋아하는 NBA 스타 토바이어스 해리스가 호딩키에 나오는 편을 보면서 부터입니다. NBA의 지독한 팬으로서 놓칠 수가 없었는데요. 보통 셀럽들이 기본 수천에서 억이 넘는 시계들을 컬렉팅하는 것과 달리 다양한 시계를 모으는 토비를 보니 관심이 더욱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인인 제게 넘사벽의 시계만 있어 현실감이 없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친숙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흑인 조종사였다는 토비의 가정 환경에서 영화 하트의 전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추종자로서 그가 가진 시계 중 하나에 눈이 갔습니다. 왜냐면 전 다이버 시계를 유독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시티즌사의 오르카입니다. 토비는 이 시계를 보자마자 구매하고 싶었다는데요. 매해 샌디에고에 휴식을 즐기러 가 고래를 만나고 이 시티즌사의 오르카를 착용함으로써 고래와 커넥팅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케이스백을 봐보겠습니다. 오르카가 그려져 있습니다. 디테일이 살아있는 범고래의 명확한 모습이 매력적입니다. 케이스백의 이러한 디테일은 언제 봐도 즐겁습니다. 수집가들의 흥미를 터치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볼매입니다. 요즘도 어글리 슈즈가 유행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1세대가 2006년쯤 인기가 있었으니 시대를 앞선 어글리함일 것 같네요. 못생겨서 자꾸만 보게 되는 시계입니다. 다이얼과 베젤은 파란색입니다. 다이얼에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습니다. 짙은 남색인데 어릴 적 갖고 놀던 반짝이 풀을 발라놓은 것인지 마치 밤하늘의 별을 수놓은 것처럼 반짝반짝합니다. 분명 매트한 색감이라 무덤덤한 느낌일 수 있는데 반짝이는 효과를 주어 심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글씨라면 놓칠 수 없죠. 빨파, 검빨처럼 붉은색은 포인트를 주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흰색 아워마크인데 어떤 모양이라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범고래 이빨인 건지 무늬인 건지 언뜻 비규칙적이어 보이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규칙적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이없을 수 있겠지만 자꾸 보고 있으니 클림트의 키스란 작품이 떠올랐습니다. 대체 왜 그런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베젤은 물결 모양입니다. 물결 모양으로 보시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코인 테두리 베젤은 거침감 없이 적절한 촉감입니다. 베젤로 인해 옷 끝이 마모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베젤은 실용성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잠수복에 잘 어울립니다. 60클릭의 베젤 감도는 동일한 회사의 보거 NY 시리즈와 같은 클릭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 이러한 클릭감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세이코가 똑똑똑똑 이러한 느낌이라면 시티즌은 툭툭툭툭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드리면 괜찮을까요? 약간은 플라스틱을 돌리는 듯 부드럽고 가벼운 느낌이 강합니다.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야광은 재미있습니다. 베젤의 초록색 야광점은 천진반의 눈처럼 큽니다. 이런 야광점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워마크는 파란색으로 시, 분, 침은 초록색으로 구분하여 야광 보는 재미를 한층 올려줍니다. 특히 크고 넓으며 색다른 모양의 아워마크에서 나오는 광채는 이 시계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베젤 인서트에 표기된 20분의 잠소시간 마크에 각 5분마다 빨간색을 칠해둠으로써 자연스레 더 용이한 시간 체크와 주의를 이끕니다. 무브먼트는 시티즌사의 에코 드라이브 태양광입니다. 햇빛의 완충 시 180일의 파워 리저브를 가집니다. 방수는 200m입니다. 종종 방수 능력이 게임 속 갑옷의 방어력 같은 느낌을 줍니다. 디아블로2 룬워드 인내 갑옷을 만들기 위해 무수히 많은 소를 도축하던 때가 오르카만 끼면 자꾸만 물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데요. 시계가 물을 고파하는 것인지 제가 물을 좋아해서인지 뭐가 전이고 후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시계는 물 속에서 탄생의 목적을 완수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방수시계여도 재차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용두 체크입니다. 나사선을 따라 끝까지 잠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용두에 어떤 충격이 가해진 적이 있는지, 그것에 의해 유격이 발생하진 않았는지 1년에 한 번쯤은 체크해 주시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계의 직경은 46mm로 매우 큽니다. 하지만 9세대 오르카가 48mm였는데 비해 현 세대는 46mm로 출시되었으니 수술 성공했는데요. 두께는 14.6mm입니다. 직경과 두께의 조화는 어떤 밤거리도 무섭지 않도록 만듭니다. 캡틴 플래닛의 반지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여러 리뷰에서도 똑같이 칭찬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착용감입니다. 크고 무겁지만 착용감이 좋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이러한 느낌을 간략히 무게 배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보다 전문적인 리뷰어들의 말처럼 약간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케이스백과 러그 두 가지 덕분인데요. 첫 번째는 케이스백이 시계 크기에 비해 작습니다. 두 번째는 케이스백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시계와 신체와의 접촉면이 시계 전체 면적에 비해 작습니다. 케이스백의 형태는 러그를 손목에 띄워 공간을 만들며 러그는 손목 전체를 감싸게 됩니다. 이 점이 바로 다른 시계와의 차이점입니다. 착용해보지 않은 상태로 이해가 쉽지 않을 겁니다. 다음은 브레이슬릿입니다. 다이버 익스텐션 기능은 제가 브레이슬릿 버전을 구매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아침과 저녁 손목 굵기가 다르고 살이 찌고 운동을 할 때면 헐렁하던 시계줄도 타이트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때 이 기능을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술 마시고 시계를 잃어버리곤 했는데 적어도 이 시계를 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블루만 브레이슬릿 버전이며 여름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매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섹시한 시계는 PVD 코팅된 올 블랙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러버에서 브레이슬릿으로 교체가 힘들 것 같아 구매하지 못했습니다. 브레이슬릿을 선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글라스입니다. 돔형 미네랄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강한 경도를 가진 사파이어가 아니어서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젤 형태가 이를 극복시켜줍니다. 글라스보다 튀어나온 6개의 파도들이 접촉이 있을 때 먼저 나서서 글라스를 지켜줍니다. 마지막은 약간 아쉬웠던 용두입니다. 스크류다운 형태입니다. 방식적으로 완벽합니다. 다이버워치로서 말이죠. 하지만 생김새에서부터 발생하는 촉감이 거칩니다. 마감 문제는 아닙니다만 튀어나온 네모난 형태들을 처음 겪었을 때 사포가 떠올랐습니다. 맨살에 처음 닿고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약간 거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시티즌사의 오르카 어떠셨는가요? 너무 재미난 시계라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재밌는 요소가 많다 보니 여러 시계 가운데서도 손이 가는 횟수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보고보다 예쁘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놀랐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가운데서요. 다가오는 여름철 물에 푹 들어가고픈 분들, 그중 색다른 시계, 범고래가 그려진 약간은 우악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귀여운 반전 매력의 시계를 찾는 분이라면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